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가을볕이 따스해서 한낮엔 포근하겠는데요. 대기는 조금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청명한 가을 하늘 보이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는데요. 한낮에는 가을볕이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포항은 23도, 경주는 24도로 어제보다 오르면서 이제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덕분에 낮 동안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쌀쌀하니까요. 도톰한 겉옷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불 조심하셔야겠고요. 피부는 보습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는데요. 체온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는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지나는 가운데 동해남부 앞바다는 맑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민족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14차 세계 한상대회가 어제 경주 하이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제품 전시와 포럼, 1:1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국내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한상대회가 처음으로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4번째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민족의 자존심, 세계로 뻗어가는 한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립니다. 국내 청년의 해외 취업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세계 시장으로 외연을 넓히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프라를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 건지 이걸 같이 연구하고 그래서 한상이 청년을 만나는 프로를 이번에 만드는 거예요. 1000여 명의 한상과 2000여 명의 국내 기업인이 지역별, 업종별로 세분화된 1:1 미팅과 유통 상담회 등을 갖습니다. 기업 전시회에는 260여 개 업체가 참여했고 지역의 우수 기업과 제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신라리안관과 관광홍보관, 농수산 특산품 전시관 등이 운영됩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상인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저희 제품이 이런 곳에 나와서 출품하게 되어서 저희로서 많이 기쁘고 좋습니다. 또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산업단지, 불국사 등 문화재와 엑스포를 둘러보는 지역 투어와 투자 유치 설명회도 마련됐습니다. 문화관광도시 이곳 경주에서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경제 협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가을 관광 주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관내 11개 민간업체가 참여해 할인 혜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구룡포수협 수산물 유통센터와 포항 특산품 상설 판매장, 일부 호텔을 10에서 30%까지 할인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험과 숙박, 특산품 할인 행사 외에도 산업과학 및 문화유적 투어와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비롯해 뱃머리 마을 국화꽃잔치, 포항 가족과학축제 등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을 각각 음각과 양각으로 형상화한 경주 보문단지의 경주타워와 중도타워에서 전통 혼례를 올리는 행사가 오는 16일 열립니다. 경주시는 두 탑의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과 신부 측 혼주로 경주시장과 동국제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제작 발표회를 열고 양가 상견례를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16일 홀옛날에는 두 타워 사이 500m 구간에 청사초롱을 달고 신라 고치대와 함진아비, 가마꾼 등 500명이 참여해 신라시대 초행 행렬을 재현할 계획입니다. 영덕 주민들이 다음 달 11일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위해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투표 결과를 토대로 원전 유치 반대에 나설 계획인 반면 정부는 계획대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가
출범과 함께 현판식을 갖고 본격 투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예정대로 다음 달 11일 투표를 하기로 하고 찬반 설명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12월 영덕군이 산업부에 신규 원전 유치를 신청했으나 이 과정에서 사망 군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던 만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의 군수와 군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채 그 유치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올바르지 않았다는. 하지만 투표 준비가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영덕군이 주민투표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투개표소 확보와 관리가 어렵고 투개표 관리 인원 확보와 8천만 원에 이르는 관리 비용 그리고 투표율도 부담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주민의 뜻을 물으려면 한 50% 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3척의 주민투표에서 원전 유치 반대는 85%.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영덕에서도 반대가 높으면 원전 유치 백지화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계획대로 영덕도는 3척에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고 신고리 7, 8호기를 영덕으로 옮겨 건설하기로 해서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영덕군은 이희진 군수의 공약사항이자 열린 행정과 주민 참여를 실현시킬 영덕발전소통위원회를 창립했습니다. 소통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공무원 4명과 직능별, 지역별 위원 5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 김수강 전 경북도의회 의장 등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등 부문별 분과위원장도 선출했습니다. 영덕발전소통위원회는 영덕의 다양한 현안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 군정의 조언자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다음 달 6일까지 제철소 견학을 돕는 철강 해설사를 모집합니다. 철강 해설사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는 고객사와 관광객,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어와 영어, 중국어 또는 일본어로 제철소를 안내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자격은 포항에 사는 여성으로 결혼 이주 여성과 PC 활용 능력 우수자, 외국어 능통자는 우대되며 포스코 철강 해설사 유경험자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범했습니다. 종합상사는 앞으로 사회적 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 공헌 사업과 영업활동을 동시에 하는 사회적 기업. 품질 경쟁력은 있지만 마케팅이나 홍보가 쉽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북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범했습니다. 경북 종합상사에는 사회적 기업 40여 곳이 출자했고 대구대학교와 SK행복나래 등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속된 사회적 기업들이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마케팅이 돼서 판로 개척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관들은 종합상사가 조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재정 지원과 수익 창출 등은 물론 판로 개척 등 사회적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집중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제품들을 공급하고 또 개발하고 또 교육, 홍보, 마케팅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지원해주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제 조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종합상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경북 종합상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기업에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워킹맘 연구소가 전국 15개 시도에 초중고 자녀가 있는 주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급식 식자재에 대한 만족도는 42%에 그쳤습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꺼려하는 식재료는 식품 살균을 위해 방사선을 사용한 방사선 조사식품이 42%로 가장 많았고 GMO 식품, 화학 첨가물, 감미료와 조미료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봉화 춘향 지역에 조성되는 백두대간 수목원이 올 연말 준공됩니다. 백두대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소득 창출 방안과 지역축제와 연계한 집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수목원은 나무와 식물로 구성된 정적인 공간입니다. 대도시 주변에 있다면 정적인 공간이라 해도 집객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은 관람객을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결국 체험과 참여 프로그램이 있는 동적인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식물원 수목원은 정적인 개념이지만 곤충과 호랑이를 이용한 동적인 개념의 그 운영 방안을 나비와 반딧불이 축제 같은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은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곤충 사육 기술을 지역 주민에게 전수해서 사육된 곤충을 축제 때 사들이면 주민 소득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목원 안에 산머루와 산채단지를 조성해서 여기에 와인과 요리 교육을 접목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수목원 주변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시드볼트, 즉 야생종자 보관소는 세계 최대 규모인 만큼 동북아는 물론 세계 각국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시드볼트는 국가의 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산임을 인식을 하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의 그 야생식물 종자들을 모으는, 특히 시드볼트의 공신력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주요국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은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포스텍과 서울대, 연세대, 울산과학기술원 등 국내 대표 연구중심대학 4곳과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교가 재료과학 분야의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5개 대학으로부터 선발된 연구인재 10명을 중심으로 전기와 에너지, 의료기술 등에서 응용할 수 있는 재료과학 기술을 공동 연구합니다. 특히 국제 연구 활동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의 연구자들을 상대방 국가에서 6개월 동안 현지 체류하며 협력 활동에 나섭니다. 1월 문화재 기획 전시인 김미련 영일만 고지도 미디어 아트전이 어제 포항문예회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영상 설치 작품이 실내외에 각각 한 점씩 전시됐고 영일만 바다 풍경을 담은 특수 인화 기법의 사진 작품 17점이 실내벽에 전시됐으며 쇳밥을 활용한 영일만 고지도도 바닥에 설치됐습니다. 실내 전시는 오는 18일까지 문예회관 2층 전시실에서, 실외 전시는 1월 문화재 개막 날인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해도공원에서 전시됩니다.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정말로 경찰 발표대로 사망했을까? 피해자들은 살아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는데 지난 12년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경찰이 공식 발표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명한 관안에 누워있는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지난 2012년 5월, 경찰은 5달 전쯤인 2011년 12월 조희팔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각종 사망 관련 증명서 등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었고 관련 의사 및 기타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렵은 당시 중국에서 검거됐던 조희팔의 또 다른 핵심 측근 2명이 국내에 송환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이 핵심 측근 2명 중 1명은 최근 중국에서 검거된 강태용의 친동생입니다. 조희팔 핵심 측근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 할 때 조희팔 사망 발표가 나온 겁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단체는 당시 경찰이 조희팔 추적에서 계좌 추적 쪽으로 수사 방향을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조직까지도 조희팔 죽었다고 얘기했죠.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다 모든 거 관리하고 우리가 지금 이까지 끌고 온 거예요. 검찰은 아직도 조희팔 목격 증언이 있는 만큼 강태용과 조희팔의 국내 조력자를 상대로 조희팔 생존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조희팔 사망 발표 이후에도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여전히 지명수배를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고
다만 생존 여부는 3년 동안 생존 정황이 없었던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도청 자리에 대구시 별관부서가 이전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청 자리에 대구시 별관부서가 이전하고 이전 인력은 대구시 본청 인력의 50% 정도인 700에서 8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도청터 임시 활용 방안을 대구시와 최종 협의를 마쳤고 내년 2월 경북도청이 이전하면 4월부터 임시 이전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북교육청 자리에는 3D 프린팅 종합지원센터와 헬스케어 사업단 등 국비 예산이 확보된 ICT 개발과 기업 지원 공간으로 임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항시가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 포인트제를 확대 실시합니다. 탄소 포인트제 단지별 가입 대상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며 포항시의 경우 지난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전체 세대의 18.7%인 38,100여 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탄소 포인트제 교육을 실시하고 전기 사용량을 평가해 최고 8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과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는 결혼 이민 여성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다문화 가정 희망의 등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포항시를 통해 결혼 이민 여성 1,800여 세대에 전달되고 포항시와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 민원실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과 법사랑 포항지역연합회는 2007년부터 상하반기 간담회를 통해 결혼 이민 여성들의 법률적 도움과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제50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경상북도 선수단이 종합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2일까지 8일간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경북 선수단은 49개 직종에서 금 5개, 은 13개, 동 8개, 우수 8개를 획득해 기능경기대회 사상 가장 좋은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국무총리배 트로피를 수상했고 학교별 평가에서 신라공업고등학교는 8명의 수상자를 배출해 금탑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제96회 전국체전 선수단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대회에 47개 전 종목에 1,700여 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지난해 차지한 4위권 이상의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네, 오늘 경북동해 한적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청명한 가을 하늘 보이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는데요. 한낮에는 가을볕이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포항은 23도, 경주는 24도로 어제보다 오르면서 이제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덕분에 낮 동안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쌀쌀하니까요. 도톰한 겉옷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불 조심하셔야겠고요. 피부는 보습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동해 한적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는데요. 체온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는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지나는 가운데 동해 남부 앞바다는 맑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